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계속 국내 정치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정동영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무튼 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잘 넘어서 유럽 정치인으로 좀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근데 물론 그런 장애물을 넘어야죠. 넘어야 됩니다. 다들 그런 걸 넘어와서 이제 유력 정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물을 가장 잘 넘어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트럼프잖아요. 그쵸? 사람이 인생이라는 거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갑에다가 한 100억씩 넣어줘서 보냈다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전 인류가 다 100억씩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재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하시는 얘기들이 한 75세 넘으면은 돈 그렇게 안 든다. 근데 이제 돈이 아주 없으면 안 되죠. 아주 없으면 좀 힘들어지는데 너무 이제 과도한 욕심을 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이제 또 재미난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언론지상에서 또 하도 반대로 얘기 왜곡 보도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면 미국이 지금 이란한테 돈을 줘가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라고 이제 기성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대 국가에서 이제 돈을 준다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자금을 지원한다 이거 할 때 자금 지원은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죠. 이 빌려준다는 개념을 자꾸 이제 그냥 우리가 금융 지원 이렇게, 우리가 금융 지원 대부분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저리로 빌려주는 거지 그냥 주는 경우는 없어요. 자본주의는 그냥 주는 게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늦게 갚아도 돼, 천천히 갚아도 돼 이런 건 있어도 그냥 줄게 이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누굴 줄 때 이 세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란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사실 나라 대 나라에서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심지어는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중국한테 꽂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뭔가를 받아서 그렇잖아요. 그냥 준 돈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이게 빌려준 게 문제인 거야, 사실은. 빌려준 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나마 북한 같은 경우는 왜 중국한테 큰 소리를 치느냐? 북한은 그냥 받았거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물자로 받아요. 물자로. 석유를 이렇게 지원받는단 말이야.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빌려주는 형식일 겁니다. 장부상으로. 그래, 우리가 물건 빌려줄 때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밥을 한 끼 얻어먹는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채무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화폐 성격이 됐을 때는 채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베네수엘라도 중국한테 엄청난 지금 돈을 빌렸지 않습니까? 빌렸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위안화를 빌린단 말이죠. 달러를 빌리기도 하지만, 중국은 이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안화를 빌려서 자기들 이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중국 걸 사잖아요. 싼 제조품을 산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은 남는 게 미치는 게 없는 거지. 어차피 자기가 빌려준 돈으로 자기들 물건을 파는 거니까. 1대1로 다 그런 거예요. 본인들 돈을 빌려주고 본인들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보면 지금 중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나 이란한테는 돈을 이렇게 빌려줘서 코를 깨게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북한은 이제 그냥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돈을 빌리면
그게 아무리 뭐 내가 배를 째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위축되게 돼 있어. 예.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는 순간 위축되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이제 예를 들면 뭐 3천억 달러든 뭐 4천억 달러든 간에 돈을 이제 뭐 3천억 달러라 그러면 한 400조 450조 정도 되겠죠. 4천억 달러라 그러면 뭐 한 500조에서 600조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돈 벌어들이는 거 보면은 뭐 1000조를 벌고 막 이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진짜 뭐 적은 돈 같이 느껴지지만 뭐 그렇다고 아주 많은 돈도 아니야, 뭐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란한테는 그 돈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인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왜 이게 재밌느냐면,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습한 것은 뭐 때문인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거는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박살내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보세요. 이란이 지금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중국한테는 이미 돈을 많이 빌려놨어. 그러면 중국한테 돈이 많이 빌려놨으니까 그 돈을 갚으려면 또 뭐 지금 있는 걸 돌려야지 뭘 갚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뭐 석유를 뽑든 뭘 하든 간에. 근데 막 이렇게 지금 막 생산시설을 다 박살을 내놓고, 또는 군사시설이 뭐니 박살을 내놨으니까 이거 복구하려고 또 중국한테 또 돈을 빌린다? 어렵지. 어려워. 그래서 이란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누군가한테 금융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융지원이 뭘로 들어가냐? 달러로 들어가는 겁니다. 달러. 이 교묘한 수를 아무도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본부장의 이 정말 예리한 눈을 피해가지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 어떤 언론도 트럼프가 왜 돈을 빌려줄까? 왜 금융지원을 할까? 이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쓰질 않아. 정말 우리 청년회임 구독자분들은 고마워 하셔야 돼요, 저한테. 어디 가서 진짜 소주 한잔 하시면서 제가 한 얘기 어디 가서 하시면은 정말 뭐 너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냐 이렇게, 국정원 찌라시에서 들었냐, 아니면 뭐 네 친구가 재무부에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중국이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중국이 더 이상은 이란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없고, 또 이란도 중국한테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이제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쳐다보고 앉았는데, 또 중국 뭐 빌리고 뭐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무슨 별 이상한 빌미를 잡고 공습을 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중국제 밥통을 들고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새끼가 비유를 해줄게요. 중국제 밥통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어. 아니다. 근데 미국이 그걸 보면서 기분이 나빠서 죽탱이 날렸단 말이야. 밥통이 저기 똘똘똘 굴러가. 근데 다시 또 중국제를 들고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그 밥 먹던 어린애도 머리가 돌아가잖아. 아, 한 대 더 맞겠구나. 빨리 밥통을 어떻게? 미국제 밥통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한 대 더 안 맞으려면, 마저 밥을 먹으려면. 그런 개념인 겁니다. 주택이 날아가고 나니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란은 뭐 위협이니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점점 현실적인 폭탄이 무서운 거야. 여기서 뭐라도 하나 더 깨지거나, 뭐 하르그섬에 있는 석유 저장시설이라도 박살나거나, 아니면 뭐 테헤란에 뭐라도 폭탄이 하나 떨어지는 순간, 일단 뭐가 문제냐면 그거 복구할 비용이 막 눈에 막 선한 거야 지금. 저걸 다 뭘로 저걸 하나. 그러니까 아주 영세한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완전 다 때려 부시고 막 이러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깡패들이 왜 집기를 다 때려 부시는지 알아요? 그거 때려 부시면 그거 다시 또 뭐 하려면 또 돈 빌려야 되잖아. 그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지. 그게 저작거리의 바닥의 민심이야. 우리가 막 때려 부시고, 이게 왜 때려 부시냐면 그것도 복구하려면 또 돈이 필요한 거 아니야. 또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정확하게 자본주의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란을, 중국의 중국 젖을 먹고 있던 이란을 죽탱이를 날려서
미국 젖을 먹게 하느냐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펀딩을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한테 이제 돈을 모아서 빌려주겠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미국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 미국이 그냥 돈 찍어내면 되는데 굳이 미국이 돈을 찍어내가면서 미국이 돈을 찍어내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히. 예. 그리고 미국이요, 그 돈을 준다고 한들 그게 미국한테 무슨 큰 피해가 되겠냐고. 어차피 국민 세금 받아서 주지도 않아. 돈 찍어서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서 미국 돈 좀 더 찍어가 줬다 그래가지고 무슨 인플레가 생기겠어요. 그게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가 생기겠지만, 그게 무슨 중동에다 그걸 갖다 뿌렸다고 해서 무슨 인플레가 생기겠냐고. 어차피 그 돈 들어가봤자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예? 다 저기 이란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란 고위층들의 계좌로 들어가는 건데, 다 그냥 생활형 자금이야, 생활형 자금. 예.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이란한테 펀딩을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걸 예상을 해보면은, 이란에 들어가서 돈 좀 벌려고 하는 나라한테 펀딩을 해주거나, 펀딩을 하거나, 또는, 걸프 국가들 중에서 이제 안보가 위험한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전쟁 좀 안 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들, 돈은 많은데, 어디겠어요? UAE부터 순서가 되겠지. UAE, 카타르, 여기가 이제 가장 집중적이 되겠지. 그 다음에 사우디도 이제 뭐 일단 조용한 게 나니까. 그러니까 UAE, 카타르, 사우디, 이 순서로 이제 돈이 각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거기에 개평은 누가 받는다? 파키스탄이 받을 거야. 파키스탄이 받는 겁니다. 이런 로직을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약 그 금융 지원이라는 게 일단 거의 금리가 솔직히 이자 없이 빌려줄 거 아니야, 돈을. 거의 무이자라고 보면 돼, 무이자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가지고 또 어떻게, 밑에 항목 조건이 달겠지. 어떻게,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된다니 나오겠지. 그럼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다 미국이 들어가서 이제 미국 시설, 또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이 만들어야 된다. 그 입찰은 다 어떤 기업이 해야 된다. 이게 다 적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미국 돈 줬어, 400조. 그러면 그 400조를 어디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입찰 내용, 입찰 기업은 중국은 배제, 그리고 한국 기업, 일본 기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결국은 나라가 돈을 우리가 예를 들어 펀딩을 했다고 쳐.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또 우리 기업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 돈 먹는 거지. 이게 기업들, 일본 기업이나 이제 한국 기업들. 근데 나라 돈을 먹어가면서 들어가지만 실제로 거기서 또 사업을 번창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더 크게 이제 사업을 만들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청년의 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잖아. 이게 뭔지, 이게 현금 지원이 뭔지, 지원인데 그것도 빌려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주는 거야, 어느 나라가 주는 거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청년의 힘은 뭐예요? 장동혁이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 조선일보가 뒤에 있다는 거 얘기해주지.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될 거라고 얘기해주지. 금투스의 이면을 또 얘기해주지. 이런 개념들, 성관위의 문제 이런 거 얘기해주지. 정확하게 어떻게 밸런스 있게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걸 듣는 거지. 그냥 어디 대충 트리비 틀면 나오는 데서 정도의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이란에게 돈을 지원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방송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가 그런 이상한 거 쓰기 전에 이런 거라도 좀 분석해가지고 이거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써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보면은 아무 개념이 없어. 기자들이 멍충이야. 예. 그래서 기자들도 다 내 책 보고 들어가서 기자하는 사람들이니까 청년님 보고 들어간 기자들도 많아요. 청년님이란다. 본부장이 말한다. 그거 보고 기자 된 사람들도 많아. 저 찾아와서 이제 밥 먹고 술
술 한잔하고 간 사람들 많아요. 청년, 그 본부장이 말한다 보고 취업해가지고 들어가. 지금 그 친구들 벌써 2016년도에 이제 보고 들어갔으니까 벌써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뭐 과장하고 차장하겠지. 벌써 연봉이 뭐 2, 3억대 될걸?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지금 본부장이 말한다 읽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그냥, 옥동자가 돼 있을 텐데. 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대표 멘토의 멘토. 근데 생활의 멘토가 아니라 무슨 멘토? 예, 기업형 멘토죠. 예, 회사를 다니니까 기업형 멘토죠. 응? 어디 생활형 뭐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니고, 아니, 진짜 책도 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책 보여주고. 제가 이번에 저 본부장이 말한데,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그거 어떻게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읽히게, 그 조카든 뭐든 애들한테 읽히게 하세요. 대박 나요. 예.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다 취업을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다 지금, 그 친구들은 아마 지금 이거 보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면, 본부장이 말한다의 그 문체를 잊진 못하니까. 그 구어체 문체를.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란에 중국 젖을 먹고 있던 이란을 빗방병이 날려가지고 밥그릇을 깨버려가지고 결국은 미국 젖병을 들고 미국 젖을 먹게끔 만들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제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을 따르는 그 제조업 강국들이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고, 일단 우린 또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란 특수 기업들을 이제 주식을 사야 되겠지. 그러니까 청년님 이게 또 리딩방이야, 자연히. 리딩방. 삼성전자 사라고 그렇게 난리쳐가지고 결국 삼성전자 됐지 않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다시 들어가도 좋아요. 완전히 지금 지금부터 다시 올라가니까. 리플도 괜찮고. 굳이 뭐, 안 사도 되는데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란 특수는 반드시 일어날 거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들어가니까, 중국 돈이 들어가면 우리도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데, 미국 돈이 들어가면은 뭐 이건 완전 대박이지. 그런 걸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꼭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